오늘은 12장 풀이의 변환과 파동의 불확정성에 대해서 할 건데요. 어, 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그냥 같이 책을 읽는다는 생각으로 음, 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의 순서대로 그냥 쭉 따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502쪽에 보면은 이제 비주기, 파동, 괴수, 출현 이렇게 해서 어,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러 개의 주기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합정하고 합치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다면은 요 장에서는 이제 비주기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1초 봤을 때랑 2초 봤을 때랑 3초 봤을 때 이제 주기가 1초 봤을 때는 이게 주기인지 아닌지 확정을 못 했다가 뭐 2초나 3초 정도 보다 보면 아 이게 1초 이만큼이 주기가 되는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전도 파형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짧게 봐가지고는 사실은 주기를 모르니까 더욱 길게 보겠다고 100년의 심정도 파형을 한번 본다 한들 이 파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504쪽에 보면은 주기라는 것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 정하면 흡사 그 부분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 파동은 사람의 인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영원히 반복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게 반복이 될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은 이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는 무한히 봐야지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무한히 본다라는 거는 사실 좀, 어, 가능하지는 않는 거고, 음. 그래도 어쨌든 만약 무한한 시간 동안 파동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기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르나 이것은 허황된 가정이다. 그러면 언제 반복될지 알 수 없는 파동을 무한한 시간을 들여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그래서 반복될지 알 수 없는 파동을 무한한 시간으로. 그래서 주기를 이제 무한대로 이제 점점 보내본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죠? 아무튼 저 주기를 무한대로 점점 근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제일 처음에 주파수하고 주기하고의 관계가 역수 관계라는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델타 F를 기본 주파수로 해서 주기가 이제 주기분의 1, 요 역수 관계가 된다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t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주기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요 델타 F라는 거는 무한대분의 1 요렇게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요 그래프는 여기가 주파수 그리고 얘가 진폭 이거를 우리 스펙트럼이라고 앞장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180쪽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처음 거는 이제 요 델타 F라고 하는 기본 주파수가 요만큼일 때인데 점점 얘를 0으로 가까이 하면은 이 주기를 무한대로 둔다면 주파수 사이에 간격이 없는 연속체가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속하는 이런 주파수가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있으실까요? 그럼 넘어갈게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서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은 같이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2에서는 이제 풀이의 변환과 역변환이라는 걸 할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토너스 모 선생님이 하셨었던 거에서 CN이라는 게 풀이의 개수의 복소 표현을 다시 한번 좀 써보면 t분의 1에 0부터 t까지 ft 2에 마이너스 in 오메가 t dt. 잠시만요. 주석장 숨기시. 네.
요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0에서부터 t까지를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라고 한 주기를 0에서 t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로 두어도 어쨌든 단순한 한 주기를 본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바꿀 수가 있대요. 음, 그리고 여기 ft는 똑같고 여기에서 이게 조금 변형이 됐거든요. 요 변형된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오메가라는 게 각속도였잖아요. 그래서 2파이 F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FN이라고 된 거는 여기 밑에도 있지만 FN이란 주파수 F는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인 값이므로 첫 번째 주파수는 F1, 두 번째는 F2 이렇게 해서 n번째가 FN이니까 이렇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 자리를 2파이 FN으로 두면은 얘가 요렇게 바뀌어요. 이거 맞는 거죠? 예. 네. 근데 아, 그 아까 t가, 정수배, 네, 정수배여서 FN 되는 건가요? F가 frequency의 적자이죠. 네, 아, 주파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빅데이션 보면은 네. 어떤 데는 그 첫 번째 주파수를 첫 번째 주파수라기보다 그 이게 원래 기본 주기 T라는 게 이 원래 복합파동의 주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FT의 주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T가. 네, 예.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T5라고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저기 요 기본 복합파동의 기본 주기. 그러면은 음, 여기에 대응하는 그 기본 주파수? 기본 주파수로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는 사실 첫 번째 주파수가 F1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본 주파수를 F5라고 하면은 요 FN이라는 거는 그 NF5 이렇게 되거든요. N, N배가 되는 거지, N배. NFO, 예, 정수배. F0. 정수배. 근데 요거를 우리 책에서는 요거를 델타 F라고 했어요. 그 주파수 사이의 간격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또 똑같이 쓰면은 그냥 N 델타 F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 예. 이 음, 기호상으로 이렇게 이게 하나의 그 약간 그 양자화된 어떤 그런 뭐 주파수 같아요.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죠. 여기서는. 예. 뭐, 그러니까 원래 식은 마이너스 I N 오메가 T인데, N 오메가 대신에 2파이 F 섭 N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네, 예, 오메가 대신. 예, 그치. N 오메가 대신에 이렇게 된다. N 오메가 대신. N 오메가 대신에. N 오메가 대신. 오메가가 2파이가 되고 n이 fn이 된 건가요? 그 아까 말했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우리 책의 교재에 따르면 이게 N 델타 F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그게 기본 FN이요? 주파수고 기본 음, 주파수의 N배 음, 음, 정수배니까 음. 여기서는 정수배로 돼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 풀이의 급수에서 지금 우리 풀이의 급수에 출발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오메가 2 오메가 요게 3 요거다. 오메가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fn에 fn이 n을 그 포함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F1 1이죠. F1은 F0인가요? F0은 0인가요? 1인가요? 여하튼 여기 F1이라고 써서 좀 헷갈리긴 예, 한데요. 첫 첫 번째 번째 주파수가. F는 그러니까 N이 1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는 2, 어, 음. 그러니까 아, F의 두 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 주파수가 F1이라고 하고 요거를 NF1 우리 요 표시에 따르면 요 기호에 따라서 하면 요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 2의 i세타승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세타에 해당하는 게 요 위에서는 n 오메가 t인데 요 밑에서는
2파이, N 오메가가 파이 FNT 이렇게 되는 거네요. N 오메가하고 2파이 FN하고 같다라고 해서 요걸로 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t를 무한대로 점점 보내는 거를 얘기했었잖아요, 초반에. 그래서 t 자리에다가 무한대를 대입을 했어요. 근데 t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t도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f가 얘가 fn이 이제 f가 된 거죠. 네, 아까 처음에 이거랑 저는 이거랑 연결되는 거라고 봤는데 이 주기가 길어지면서 스펙트럼의 주파수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게 F가 점점 연속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EF라고 저는 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F가 됐다라고 봤는데 맞는 걸까요? 연속이 된 건가요? 연속?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저. 실수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실수.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 정적분에서도 그 뭐 이렇게 뭐 FXK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 했잖아요. 이렇게 됐나? 이렇게 했다가 이게 나중에 인테그랄이 되면 이게 X로 바뀌듯이 이게 하나의 어떤 띄엄띄엄한 값이었다가 실수로 바뀌는 것처럼 여기도 F라는 게 실수처럼 돼서 아마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요. 그래서 지금 FN일 때는 널뛰는 값이었지만 주파수가 연속이 되므로 F로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 괜찮으실까요? 좀 어렵긴 한데. 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왜 이파이가 예. 어디서 나왔지? 막 그거부터 좀 고민을 하게 제가 했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 FN이라는 게 FN, 여기서는 요걸 기본 주파수라고 하면 이게 N, 이런 꼴이잖아요. 다. 이렇게 되는데, 어, 요게 이제 점점 작아지잖아요. 이게 네. 0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로 가거든요. 음,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곱하면 요게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누가 그렇게 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음. 그러려니 하는 건데, 조금 쌤 뭐라고요? 뭐하고 곱하면요? 약간 부정형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F1은 요 델타 F는 지금 0으로 가잖아요. 아까 허윤 선생님이 보여줬듯이 간격이 점점 좁아지니까. 근데 이 N이라는 것 자체는 무한대로 또 무한대로 발생하잖아요. 정수니까. 늘어나니까. 어, 예.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요게 실수를 다 나타낸다고 해서 그냥 음. 이게 음. 실수다, 실수. 뭐 이렇게 그냥 그리고 대충 실제로 나중에 F로 적분을 하거든요. F로 적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실수 예. 같아요. 실수가 음. 된다는 것 같아요. 쭉 연속돼서 된다는 것 같아요. 아니,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그래가지고 일단 넘어갈게요. 네, 어렵다. 무한히 들어가니까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FT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프리의 급수의 복소수 표현 그거예요. 근데 앞에서 했던 요 CN이라는 계수를 요렇게 된다라는 거 아까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 이거 그냥 갖다가 쓴 거고요. 앞에 이걸로. 음. 그러고 이제 여기 이제 t가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요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얘를 이제 DF처럼 보는 거예요. 무한대로 보냈으니까. t를 음. 무한대로 가깝게 했을 때 미분했던 극한값을 취하는 리미트를 사용했고 요 부분 리미트하고 요 그 무한급수 요 부분하고 해서 이게 적분이 돼버린 거. F에 대한 적분으로. 그래서 이중 적분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T로 적분했다가 이제 F로 적분하는. 그래서 아까 왜 토마스 모어 선생님이 F가 실수처럼 된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F로 실제로 적분을 하고 있거든요. 좀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네. 사실은 위에 이거 CN을 여기 넣었다부터 저는 이게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근데 그거 보다가 이게 CN이었거든요. 아까 요거.
요게 CN이었었고, 네. 그거 그대로 요 자리에다가 들어간 거예요. 아, 아까 전 페이지에 있었던 거, 전 페이지 요 자리에 있었던 거, 네. 여기다가 써준 거거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토머스 음, 모어 선생님이 정리하셨었던 그 풀이의 급수의 복소수 표현 그거고, 저희 그 앞장에서 했던 CN이라는 게 요 박스 부분에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썼어요. 네. 여기까지는 되셨죠? 네. 그거를 이제 요 FT 해가지고 T를 이제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는 극한을 취한 거예요. 리미트 대문자 T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근데 지금 보면은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고 요 무한급수 있고 요 델타 F라는 게 얘가 지금 델타 T분의 1하고 델타 F하고 똑같다라는 거 제일 앞에서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적분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적분이라는 게 지금 요 부분을 요 델타, 델타 F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델타 F를 쪼개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다 더하는 건데 그게 적분의 개념이잖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적분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기 수식에서 좀 헷갈리는 게 저는 그 이미 지금 여기 CN이라는 거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네, 이렇게 집어넣는데 요 집어넣는 요 과정에서 이미 t가 무한대로 가는 거를 전제로 요렇게 요 식을 여기 f가 된 건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여기는 아직 t가 무한대로 안 간 상태로 남아 있는 건가? 하여튼 아,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그것은 여기 전체식에서 또 t는 무한대를 하니까는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예. 여기서부터 사실은 저도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예. 예, 왜냐면은 그러면 이게 그냥 CN을 나오려면은 요 부분이 나오려 그러면 t를 무한대로 보내야 되는 거기 그치. 때문에 예. 여기서 아예 풀이의 요렇게 급수를 여기다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 넣어놓고 같아요. 풀이의 급수의 CN을 넣어놓고 나서 여기서 전체를 다 같이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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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뭐 여기서는 따로따로 정해진다고?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했는데, 사실은 음, 이렇게 CN을 요 부분으로 바꿀 때부터 이 리미트 표시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면 선생님, 아니, 이게, 근데 그 형걸쌤의 의문이 뭐였다고요? 아, 왜 내가 내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안 바꾸셨어요. 자, 이름 그러니까 좀 아까 토머스 바꿔주세요. 모 선생님의 질문은 예, 뭐였냐면은, 예. 여기서 이미 CN이라는 거로 요걸 바꿨잖아요. 네. 이거를 바꿀 때 이미 대문자 t가 무한대로 가야 된다라는 게 있는 상태였는데 밑에서 다시 바꾸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바꾸니까 음. 좀 헷갈린다.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는 처음엔 저는 이것도 헷갈렸어요. 뭐가 헷갈렸냐면, 그, 여기 양변에다 리미트를 붙인 거잖아요. 왜 여기는 리미트를 안 붙이고 이쪽에만 오른쪽에만 붙이지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처음에. 이거는 ft라는 거가 t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대문자 네. t가 없으니까 굳이 거기다가는 안 붙여도 똑같지 않을까요? ft라고 한 것 자체가 음, 소문자 t에 대한 함수인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음. 그래서 그때 뭐 저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여기다가 여기 이 단계에서는 이걸 주기함수거든요, 이게. 어느 그러니까 부분이? 예. 요것도 이렇게 n이라고 다 원래대로 하면 아, 어디요, n이라고 하고 어디? 다 어디요, 하면은 어디? 여기 F 여기에. 요게 주기함수거든요. FNT 이렇게. 아, 예. 그래서 주기함수라고 해서 여기다 주기를 이렇게 t라고 표시하더라고. 보통 음, 기본 주기를 t5라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선 t1이라고 해야겠다. 아까 f1을 썼으니까 맞추려면. t1이라고 이렇게 썼다가 이게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면은 가면서 이게 T가 되는. 비주기 함수가 되니까 이게 없어지면서 이거는 비주기 함수인 거지. 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비주기 함수를 주기가 무한대인 거를 비주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냥.
비주기, 이게 주기가 무한대면 비주기다. 주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 거지. 그래가지고 음,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왜 여기는 리미트를 안 붙이나 뭐 했는데 저는 이 책만 봐가지고 네, 다른 그래서 이거 책 여기다 이제 는 잘 몰라서. 리미트를 붙여가지고 T가 T1이 무한대로 간다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주기라는 딱지를 떼버리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 어, 그런 거보다 했어요. 음. 아니, 그럼 이 첫 번째 줄에서 이 F를 FN으로 표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네. 여기는 이미 뭔가 음, T를 이렇게 다 무한대로 보낸 T를 무한대로 상태를 보낸 게 쓴 막 섞여 건데 또 뒤섞여 T를 또 있어가지고 무한대로 보냈다 그러니까 헷갈려요. 좀 이상하다는 거죠. 예. 음, 그냥 풀이의 급수꼴로 다 해놓고 나서 한꺼번에 딱 음. 다 보내버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간단한 표기여서 그렇게 표기가 막 밑에 뭔가 뭐 첨자가 더 붙어 있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 약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예. 아까 미아 선생님 뭔가 질문하시려다가 예. 이게, 어, 보니까 보통 얘는 주로 이렇게 인트그럴 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인트그럴 썼으니까 이게 이 델타 F가 DF가 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사실 여기는 이렇게 곱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그 인테그럴 뒤에 나오는 이 DF나 뭐 DX나 이런 것들은 이게 곱셈처럼 연산을 하는 걸 보긴 봤지만 이게 좀 저한테 뭐랄까 개념이 좀 잘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원래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예. 네, 하여튼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 네,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수학 공부한 지 몇 년 됐는데 그게 항상 음, 미스테리죠.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풀이의 변환과 역변환이라고 해서 아까 요 앞부분에서 요 괄호 부분 있잖아요. 요 중괄호 부분. 이거 왜 안 써지지? 잠깐만요. 요 부분. 요 부분을 GF라고 한 거예요. 음, 요 부분이 뒤로 다시 넘어갈게요. 이게 같은 장에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아까 중괄호 있었던 부분이 GF로 놓고, 아, 이게 같은 장에 있어야지 좋은데.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잠시만요. 이걸 좀 옮겨올게요. 카피를 좀 해올게요.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요건데, 지금 요 부분을 GF라고 놓은 거예요. GF. 그래서 요게 됐는데, 이제 FT는 여기가 GF고, 요렇게 되는 거죠. 요까지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되게 신기한 모양인 거예요. 약간 GF가 안에 FT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고요. 근데 FT는 여기 마이너스가 떼져 있는, GF가 안으로 들어가고, 요렇게 되더라고요. 되게 복잡하네.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밑에 써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구한 GF의 식과 FT의 식은 풀이의 변환과 풀이의 역변환이라고 불리는 식이래요. 그래서 대칭적인 형태가 아름답다.
어, 뭐가 아름답나? 아름다운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긴 하잖아요. 뭐가 GF가, 아름다운지 알려주세요. GF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도 막 들어가고 얘가 여기 있다가 일로 들어갔는데 얘가 막 또 이쪽으로 막 나오고 아, 좀 근데 신기하긴 하잖아요. FT부터 너무 복잡해가지고 맞아요. FT가 좀 복잡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보세요. 천천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GF와 FT의 식이 풀이의 변환과 풀이의 역변환이라고 불리는 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기를 무한대로 해, 예, 예, 예. 위에 있는 게 풀이의 변환이고 밑에가 역변환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맞죠? 네, 그 네. 어디다 쓰는 건가? 위에가 풀이의 변환, 밑에 있는 게 풀이의 역변환. 그 풀이의 급수에서는 풀이의 개수 구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게 풀이의 변환 음. 같아요. 예. 그리고, 그쵸. 음. 음? 그 아, 풀이의 급수에 대응하는 게 풀이의 역변환인 것 같고. 그러면 G of F가 풀이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수는 아니고요. 개수는 아닌데, 풀이의 변환. 네. 개수하고 대응하는, 대응을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풀이의 개수는 진폭이잖아요. 진폭. 근데 여기서의 그 GF는 책에 어. 보면 진폭은 아니라고 나와요. 진폭은 아니지만 그 거기에 그 단순 파동들의 진폭의 비율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프리의 급수에서는 프리의 개수를 구해서 정확하게 그게 진폭이 그 파동이 어느 정도 세기다, 어느 정도 기여도다는 걸 나타내는 거지만은 여기서는 그거는 안 알려준대요. 그건 안 알려주지만 적어도 비율은 알려준다. 그러니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거를 알면은 원래 함수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어, 근데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뒤에 E, I, N, 오메가 T 그거 보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반대로 각도의 의미로 이해했었잖아요. 음,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 무슨 어 음. 오일러식으로 바꾸니까 이것도 E, N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내적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적이었군요. 내적하는, 그렇죠? 내적하는 거 우리 아니에요? 그때 무슨 그 복소평면에서 원상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그 원에서 방향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그럼 비슷하게 봐도 될, 네, 하여튼 방향을 대칭적이라고 돌리면 아름답다 그러는데 무엇이 대칭적인지 모르겠어요. 방향을 돌리면 원래 F of T를 알 수 있다는 건가? 뭔가? 근데 그 검색해 보면 쌍대성이라는 용어가 여기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음. 그게 보여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쌍 두 개가 이렇게 뭐가 짝지어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그 근본은 똑같은데 표현이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위에 풀이의 변환식 위에 거는 ft 시간의 함수를 2의 마이너스 i 2파 ft 하고 곱해서 적분한 거니까 내적을 한 거죠. 2의 마이너스 i 2파 ft는 이것은 이것은 f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T 함수? 아, 뭐가 F 함수죠? G 말이에요? 위에 게 F의 함수고, 밑에는 아, T의 함수고. 요거 이 전체가 f의 함수라고 그 전체가 f의 함수라고 해야 되겠군요. 위에 거요? 네. 그러니까 이 ft를 요거하고 곱해서 적분을 한 거니까 내적한 건데, 그러니까 이 시간의 함수를 이 주파수의 기저들로 내적을 하니까 그
주파수 함수가 됐다. 이거는 주파수 함수를 여기 F고 여기도 F가 있어서 이것은 t의 함수인데 주파수 함수를 시간의 함수로 내적했더니 시간의 함수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사실 저는 내적은 잘 모르겠고, 내적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대칭성을 갖는다. 근데 그 이거 지금 풀이에 변환하기 전에도 진폭을 알면은 f of t를 우리가 만들 수 있었죠, 그죠? 각각의 진폭을 알면. 각 주파수에 해당하는 파동들의 진폭을 알면. 그죠? 예. 그러면 f of t는 우리가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주기가 무한대니까 비주기인 거잖아요. 네. 비주기에서는 저기 해당하는 주파수에 해당하는 진폭, 이런 거가 그렇죠, 그죠? 이렇게 각각을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진폭의 비율이라고 하셨던가요? 그게 뭔지. 그 비율은 그 뒤쪽에 다시 나오거든요. 음, 그때 다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율에 대해서는. 네.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보면은, 밑에 보면은 다시 말해 비주기 파동도 이제껏 주기가 있다고 여겨졌던 파동도 이 공식 하나면 해치우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주기가 있는 것도. 지금까지는 비주기는 다루지 못했었는데, 주기 있는 것도 요 풀이의 변환과 역변환 공식으로 다 이렇게 더 큰 바운더리에 뭔가, 원래 우리가 했었던 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얘가. 음, 아까 김한근 선생님 뭐 말씀하시려던 거 제가 끄는 것 같은데. 말을 하긴 했는데, 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네. 여기서는 이제 그, 그, 요게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보는 것 같은데요. 풀이의 변환이. 음. 네,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그 계산해 보면 F의 함수잖아요. 이 부분이 F의 함수니까. 왜냐면 이건 T로 적분을 하기 때문에 T는 이제 어떤 하나지. 숫자로 나올 것이고 2파이 I 이런 건 다 숫자들이고 여기서 그 X 변수는 F잖아요. 그러니까 GF가 되는 거니까. 예. 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미아 선생님이 물어본 걸 제가 지금 한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요렇게 어 요게 하나의 내적 요 함수랑 요 함수랑 어떤 함수를 내적한 꼴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어떻게 되지 이게? 음, 어, 잘 모르겠다. 함수의 내적이라는 것은 인테그럴 F, 그러니까 우리 하여튼 앞에서 나온 거는 같은 것끼리는 전부 같은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른 게 있으면 직교하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게 근데 좀 궁금해서. 이거, 그렇게 잠깐만요. 되는 거죠. 이것도 진폭 비슷한 걸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냥 그게 연속 함수가 되는 건데. 그런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FT의 주기가 아마 뭐 F1이든 뭐가 있을 텐데 요 F가 변수인데 변수 중에서 요랑 같으면은 뭐 살아남고 뭐 이렇게 다르면 다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면서 계산이 되지 예.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이런 거죠.
제 마음대로 막 생각해서 복소평면에서 원에서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 그러니까 그냥 R2에서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다 해가지고 계산해서 다 이렇게 필터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A1 뭐 이런 식으로 B1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복소평면 있으니까 그 2의 마이너스 I 2파이 FT 제곱 그거 하고 내적을 하면은 필터 될 거 다 필터 되고 얘가 이제 그 원에서 방향 왔다 갔다 하면서 코사인 사인에 있던 그 AN하고 BN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필터할 거 다 필터 해내고 그리고 이제 그 특정 시점에서 진폭하고 비슷한 값을 딱 뱉어내는 거죠. 그, 그리고 다른 점은 이게 진폭들이 실수니까 연속 함수니까 뭐 그런 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앞에서 얘기한 걸 좀, 게다가 그 리미트 시그마를 한 거죠. 그러니까 CN 그러면, 이거는 그 개수들이잖아요. 그 CN들의 합이 그 어떤 주파수들의 진폭들인데, 그죠? 그래서 음. 이게 주기가 무한대로 가지 않으면 CN을 구체적으로, 어,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는 CN이 이게 연속 함수가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한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냈지 이런 게 더 신기한 거예요. 프리에가 생각해냈겠죠?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합시다. 뭐가 조금 알듯 말듯 헷갈리네요. 네, 잘 모르겠네요. 그럼 좀 더 가다가 또 네. 생각해 볼까요? 네. 좀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되게 신기해요. 이게 그냥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그 풀이의 변화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CN이 나오고 플러스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F of 뭐죠? F of T가 나오고 뭐 되게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두 개를 대조해 놓은 게 나오네. 네, 그래서 풀이의 개수, 지난 시간에 했던 풀이의 개수가 요거였고, 요렇게 됐고, 근데 풀이의 변환이 이렇게 됐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가 없어졌잖아요. 음. 근데 우리 앞에 그 진폭 구할 때 면적을 구한 다음에 주기 t로 나누거나 뭐 2분의 t로 나누거나 그래서 A0 뭐 A1 뭐 B1 이런 거 구해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풀이의 변환에서는 t분의 1이 없어가지고 진폭을 구할 수가 없다. t분의 1은 대체로 어디로 가버린 건가? 근데 아까 우리가 저희 봤었는데 풀이의 변환 공식을 할 때 요 t분의 1 부분이 이제 df로 넘어가면서 이제 적분으로 바뀌었었잖아요. 그래서 역변환식으로 나누는 작업에서 그 t분의 1은 풀이의 역변환 쪽에 이제 붙어가지고 적분으로 바뀌어 버렸었던 거죠. 마지막에 뭐라고요? 어디로 저희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여기에서 요 DF 예, 예. 부분이 그 DF로 가가지고 이제 적분으로 바뀐 그 얘기 다시 한번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다시 한번 아까 여기에서 봤는데 t분의 1이 없어졌는데 앞부분에서 요거 풀이에 변환하면서 이게 적분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음, 그 t분의 1 부분을 DF로 바꿔가지고 역변환 쪽으로 붙어 있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한 번 네, 네, 정리차 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GF를 구하는 식은 이제 T로 나누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앞부분에 100 몇 쪽,
117쪽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t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t로 나눠가지고 진폭을 구하고, 뭐 t분, 2분의 t로 나눠가지고 진폭을 구하고 했었는데, t로 나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면적을 구하기만 하고 끝난다. 네, 구한 면적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없을까? 네, 풀이의 변환 공식은 t분의 1이 없어서 지금까지 써왔던 풀이의 급수적인 의미의 진폭을 구하지는 못하지만 단순 파동들의 진폭의 관계, 아까 그 토마스 모어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비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지금, 요건 내가 안 써놨구나. 그게 지금 책에서는 512쪽이랑 513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는 안 써놨는데, C1 대 C2 대 C3 대 C4. 얘네들의 비율이 뭐 5대 6 대 4 대 3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513쪽의 책에 제가 여기다가는 안 옮겨놨는데 큰 소리로 아라고 할 때랑 작은 소리로 아라고 할 때에 C1, C2, C3, C4를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 큰 소리로 아는 C1이 10이고 C2가 10이고 12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반으로 다 나눈 게 작은 소리 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폭을 실제로 알 수는 없지만 걔네들의 비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에서. T, 어, T분의 1이 없어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전에 봤던 스펙트럼 그 그래프에서는 이게 프리의 급수에 있는 나올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F고 여기가 진폭이잖아요. 진폭을 뭐라고 하지? 그냥 진폭이라 하나? 앰플리튜드. 어떤 그 세기, 어떤 단순 파동의 세기를 알 수 있는데 여기가 처음에 이 책에서는 이거를 F1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F1이라 쓰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F1 뭐 3F1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딱딱 띄엄띄엄한 값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뭐 진폭이 여기는 요만큼, 여기는 뭐 이만큼, 여기는 뭐 요만큼,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요게 진폭 같아요. 그러니까 요 크기가 여기가 진폭 같아요. 여기가 이 F2의 진폭이 여기 함수 값으로 그냥 찍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약간 써보면 음.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의 면적을 알 수 있으니까 요거를 나누기 하면 요걸 요 길이를 알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요. 네. 우리가 거기서 할 때는요. 그거는 시간축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F 여기는 F네요. 넘어가가지고. 예. 아, 시간축에서 이제 아까 뭐 시간축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면은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면적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음. 한 시간축에서 벌어지는 거고 이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시간축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 이렇게 예. 이제 한 칸에서 이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뭐 2분의 t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예. an 이렇게 구했는데 예, 그게 면적이 되는데 면적에서 이 AN을 구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결국 그 T분의 2를 곱하면은 면적이 나오는 그 그렇죠. 면적에서. 근데 예. 근데 이게 지금은 t가 무한대잖아요. 근데 무한대에서 무한대라고 치고 여기다가 cn을 구했더니 이게 비율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수식상 그냥 T분의 1만이 없어졌을 뿐이니까 비율은 똑같거든요. 앞에 붙은 아, 그, 그냥 나온 값을 그냥 비교하면 비율은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게 진폭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여기가 이제 완전히 그냥 너무 작아서 완전히 연속되는 F 값이 여기 촘촘히 막 실수처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뭐가 있다. 여기서 스펙트럼을 이렇게 연속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그러면 어. 이 그래프에서 CN은 어디에 있죠? CN은 표시할 수 없는. 여기선 GF라고 표시하는데 여기 아, 보면 GF가 GF
F가 있고 여기에 2에 마이너스 뭐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지? I, E 파이 FT. 2파이 F T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DT. 그 DF가 있잖아요. 아, DF. 그러니까 인가요? 요게 높이고 요게 F의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에 어떤 뭐가 있다. F가 있으면은 요 여기가 스펙트럼을 여기가 이거 진폭을 T의 나타내는 게 함수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GF는 T의 함수인 것 같은데요. 예? T의 함수. 아니에요. 이거 F의 함수예요. F의 함수죠. 어. F의 F의 함수로 바꾼 함수예요? 거고 그래서 그러네. 죄송합니다. 예, 네. F의 함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이게 마치 확률 밀도 함수처럼 여기 함수 값이 진폭을 나타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F 그 다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면적? 그 사이의 면적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 실수 값으로 해서 fn이라고 하면 f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요게 델타 f잖아요. 근데 네, 이 델타 f를 0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면적을 계산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면적을 계산하는 값인 거예요. 여기. 면적을 계산하면 이게 진폭 GF가 뭐였죠? GF가 CN이 나온다는 거죠? 아, 뭐가 내가 써놓은 게 이상하게 써놨다? 그렇네요. 그 GF가 CN을 구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그게 넓이가 진폭처럼 같은 의미가 되는 거네요. 내가 뭐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응. 네? 써? 이거 제가 밑에 써놨는데 GF는 잠깐만요. FT E 마이너스 I E I FT DT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리세요? 제가 쓴 거는 무시해 주세요. 예. 여기 요렇게 하고 여기 아까 부호가 좀 바뀌었었어요. 플러스 FT 쓰신 거였나요? 여기서 여기서의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에서 요 면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G of F를 이, 말씀하시는 이 거예요? 높이가 뭐예요, 높이? F of T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그래프예요, 이거? 여기가 GF인가 보다, 그죠? GF 그래프구나. 맞죠? 맞아요? 네. 네.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헷갈리네. GF고 그러면 가로축은 뭐예요? 가로축이 F 아닌가? 근데 DT인데요? 제가 잘못 썼나? 이거 엄청 헷갈린다. 이거 잘못 쓴 거 같아. 뭐지? 음. 아까 그게 저기, 우리 거기다 근데요? 프리의 급수에서는 요게 이렇게 하나하나 함수값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면적으로 나타내는데 이거가 어떻게 면적이 되는지를 지금 말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네요, 엄청나게. 이쪽이 F축이고 이쪽이 GF이니까 어떤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그 주파수가 이 전체 함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비율, 그게 값인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여기 T 아니에요? T? 여기 어디요? DT니까 마지막에 이거 잘 몰라가지고 거기가 DT는 맞아요. 여기 DT면 여기 T 아니에요? T? 요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니에요. 여기는 F가 맞아요. 왜냐면은 F가 맞아요? 얘가 DT로 했다는 거는 T로 적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F만 남아있는 F의 F의 함수예요. 그래서 F는 아, 아, 맞아요. T로 아, 적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적분을 한 거기 음, 때문에 스몰 T 부분이 없어지고 F만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GF라고 쓴 거잖아요. 네네. 그렇네요. 이거 되게 헷갈린다. 안에 그러니까 함수가. 여기 512쪽에도 보면은 구한 면적에서 어떤 힌트를 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자세하게 C1, C2, C3에 대해서 어떻게 구한다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폭은 알 수 없는데 진폭들의 관계만 알 수 있다라는 말만 있고 이 진폭들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얘는. 저희 개수가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닌데, 그 GF를 보면, GF가 C1, C2 구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 그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어, 저는 요 부분, 이 두 번째 문장, 모르겠다. 이거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이거는 난 명확한 것 같아요. 진폭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는 명확해 보이거든요. 어, 단지 근데 이제, F에 따라서 GF 값이 나올 거니까, 값만 비교하면 비율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T분의 1만 그럼, 빼고, 앞에 T분의 1만 없어진 거니까, 비율은 네. 똑같아요. 아, 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누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 이걸, GF를, 그, 어, 뭐, 어떤, 그 진폭 있잖아요. 진폭. 네. 진폭에다가 t를 곱한 것의 값으로 이 면적 값으로 보거든요. 어. T가 무한대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진폭이잖아요. 진폭에다 똑같이 t를 곱한 거니까 이게 뭐 그 t만 곱해져 있을 뿐이니까 비율은 똑같아요. 진폭의 비율은. 어, 저는 외적 얘기하는데 2에 음. 마이너스 I 2 파이 FT 제곱 파이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머리에서 그리기가. 네, 그거 너무 어려워요. 어, 이게 뭐 기저인 것 같은데 이놈의 기저가 어떻게 생겨먹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좀 지금 넘어. 질문들이 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뒤에 조금 더 서로 보면서 각자 또 질문을 하면은 던지면서 어떨까 싶어요. 뒤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좀 네. 또 그 실제로 계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조금 더 보면서 또 질문을 네,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 2.2는 주기 t가 무한대로 갈 때 파동을 어떻게 계산할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 거에 대한 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네, 일단 우선 어떤 파동을 풀이에 변환할지 정해야 한다. 네, 그러나 풀이의 변환에서는 주기 t를 무한대로 두었기 때문에 어떤 파동을 계산하고자 마음 먹자마자 그 파동을 무한히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한한 시간 동안 파동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관찰하는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델타 t를. 그래서 요 구간을 보고 일단은 예측을 하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T하고 주기 T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델타 T가 주기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주기는 역시 무한대이지만 무한히 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주기의 일부분만 보고 파동의 특징을 알아내자. 라는 게 여기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얘기 나누실 거 있을까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 알기 쉽게 이런 파동을 보자 그랬어요. FT가 1. 그러니까 요 FT라도 좀 간단하게 만들자 해서 FT는 1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더라도 FT는 1이라는 값을 취하는 파동이다. 전혀 진동하지 않는 걸로 보아 이 파동은 주파수가 있는 파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F가 0인 부분에만 값이 있는 파동이다. 이게 지금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이거 스펙트럼 맞나요?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되나? 그러네요. 스펙트럼이 왼쪽 그림처럼 0에서만 어떤 값을 갖는 그런 스펙트럼이에요. 요거 괜찮으세요? 네. 또 넘어갈게요. 아,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저는 영인 부분에만.
FT는 1이라고 했고, 진동이 없는 거를 그 진동이 없이 쭉 가면은 그 진동이 없다는 게 그냥 주파수가 0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요. 우선 시간을 이제 델타 t를 정할 건데, 그 t는 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델타 t부터 2분의 델타 t 해가지고 여기 델타 t만큼을 이제 잡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0이라고 보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생각할 거예요, ft.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델타 t하고 2분의 델타 t에서는 1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 요렇게 되는 ft로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프리의 변환 공식이 ft는 1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그냥 1이 돼서 요렇게 되는 거죠. gf가. 요거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요 EI, EFT 요거를 적분을 하면은 요 앞에 요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I, 2파이 F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델타 t부터 2분의 델타 t. 요거 빼는 걸로 씩 쓰면은 요렇게 돼요. 그리고 요거 이 약분, 이 약분하면은 이 밑에 있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요거를 연상하게 되죠. 2i분의 요거. 음, 지난 시간에 했었던, 지지난 시간이가 아무튼 저번 시간에 했었던 2i분의 2의 i 세타 빼기 2의 마이너스 i 세타가 사인 세타라 그랬었던 거. 그것 때문에 아까 gf가 요 밑에 있는 요거였는데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렇게 바뀌어요. 사인 파이 f 델타 t. 그러니까 요 부분이 사인 F, 사인 F, 사인 파이 F.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 맞나요? 아, 델타 네. t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 델타 t. 세타가 이건 거예요. 세타가 이거니까. 요거네요. 사인 요거. 사인 파이 F 델타 T. 그러니까 왜? 세타가 요게 되는 거예요. 세타가 파이 F 델타 T 이게 되는 거예요. 어, I 뒤에 곱해져 있는. 뒤에 파이 F분의 네, 1은 어디서 왔죠? 네? 그, 요, 요거? 요거요. 이게 GF가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 얘만 빼고 얘만 이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하고 아, 얘가 이렇게 따로 떼져 있었어요. 네, 네. 파이 F. 요식 괜찮으세요? 요식? 네. GF가 다시 요렇게 됐다라는 거? 네. 맞는 것 같아. 예. 네. 그래서 이 공식을 써서 FT는 1인 파동의 풀이의 변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인으로. 쌤, 죄송한데요. 네. 아니요. 됐어요. 괜찮아요. 헷갈렸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F가 0일 때 우리가 지금 F 값이 여기서는 0이잖아요. 여기서는 1이지만. 그래서 이 F가 0일 때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F가 0이면은 분모가 0이 돼가지고 요건 좀 따로 생각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므로 보고 싶은 부분에 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기술인 요거 리미트, 요식 있었잖아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 된다. 라는 걸로 요식을 다시 좀 바꾸는 거예요. 조금 변형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양변에, 여기에 어차피 델타 t분의 델타 t는 1이니까 델타 t분의 델타 t를 여기다가 곱해버리면 요런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원래 있던 여기 델타 t가 있었고 밑에 델타 t를 만들어주고 옆에 델타 t가 하나가 나간 거예요. 괜찮으세요? 음. 그러면은 지금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세타예요, 요게. 요거 파이 F 델타 T가 세타. 여기가, 음, 여기가 세타가 됐잖아요.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T하고 똑같아져요. GF가. 음. 요거 괜찮으세요? 그, 약간 기술을, 요거를 써먹기 위해서 델타 T분의 델타 T를 곱해서 요 모양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GF 함수는 아니고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리미트, 우리가 지금 FT가 1인데 또 그 델타 T 그 구간만 1이고 나머지 구간이 다 0인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F는 0일 때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쵸? F는 0은 아니지만 0에 아주 가까운 것을 그냥 F는 0이라고 쳐버리고 저렇게 보자. 네, 네. 그쵸. 예. F로 0은 안 돼, 계속 문제가 네, 생기니까 네, 네, 네. 0으로 계속 가깝게 가게끔 하는 그거를 네, 그 지점에서는 그렇게 계산하자. 네. 리미트를 붙여가지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또. 예.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눈으로 확인하기. 이거를 잠깐만요. 저도 데스모스에서 한번 그려봤거든요. 음. 데스모스에서 그린 거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도 데스모스로 그린 게 좀 더 신기해서 잠깐만요. 근데 이게 또 그냥 하면은 이게 복소 평면으로 좀 바꿔줘야 되더라고요. 그거 바꾸는 게 이쪽에 옵션 보기에서 복소수 모드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이거를 안 어, 하면은 안 그려져요. 이 아이를 그냥 그 변수처럼 봐버려가지고 어, 복소수 모드를 켜야지 이거를 그려주더라고요. 저도 오늘 알았어요. 어디에서 그 메뉴, 거기 그래프 그래프, 설정, 여기 있는 그래프 설정에서 밑에 보면은 복소수 모드 그 새로 이렇게 돼 생겼네. 있거든요. 얘를 해줘야지 이제 복소수 표현의 그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한번 보면은 지금 이 빨간 그래프가 잠깐만요. 델타 T를 1로 봤을 때 거. 델타 T를 1로 봤을 때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두 번째 게 이제 델타 T를 2로 했을 때. 근데 아까 0일 때 델타 T였었잖아요. 그래서 델타 T가 2니까 여기 0일 때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델타 T가 3일 때. 그래서 0일 때 값이 이렇게 3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면은 요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델타 T를 그 길게 할수록 그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좁혀지면서 어, 곡 좁혀지고 이렇게 그 높이도 더 크게 표시되고 근데 시간을 짧게 짧게 설정했을 때는 어, 그 주파수의 폭이 좀 넓어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불확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제 슬라이드로 가면은. 그래서 여기서 요 그래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오는데 좀 읽어볼게요. 모든 그래프가 일단 F가 0일 때 가장 크기는 한데, 어째서 이렇게 달라진 걸까? 같은 파동을 풀이해 아이고, 왜 이래. 잠깐만요. 이게 사실 같은, 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델타 T가 나왔다는 것은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델타 그러니까 저희가 뭘 했냐면은 제일 처음에 FT가 1인 것 같고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 델타 T를 죄송한데, 여기가 그 앞, 1로 했을 때. 네네. 죄송한데, 그 네. 앞에 거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느 앞에 거요? 앞에장. 네? 요거 앞에 짱? 이거? 예. 네. 근데 아까 아는 것 같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FT는 1일 때, 네. FT는 1이라고 하면 진동하지 않으니까 주파수가 없다? 주파수가 있는 파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주파수가 말해, 0이다. 주파수가 0이다. 주파수가 0인 부분에만 값이 있다. 저 금방 이거를 스펙트럼으로 그린 게 이거다.
금방 까먹었는데 우리 왜 F of T가 1인 걸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일 죄송합니다. 간단한 형태로 보는 거죠. 우리가 계산을 계산이 제일 직접 하기 간단합니다. 위해서 아, 우리가 계산을. 뭘 계산할 거냐면 이제 GF라는 게 이렇게 좀 복잡했었잖아요. GF라는 게 이런 식으로 복잡했었는데 여기라도 좀 간단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요 FT라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라도 좀 간단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FT의 값에 대해서 그거를 계산을 하고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까지 하는 거거든요. 또 원래는 무한한 시간에서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요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이상적인 형태가 나올 텐데 0에만 딱 스펙트럼이 쭉 올라가는. 근데 우리가 그 무한한 시간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없으니까. 한번 시간을 조금 줄여보는데 그 시간을 얼마나 시간 그 폭을 좁히느냐 느리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리면 늘릴수록 아까 음. 처음에 그 0에만 이렇게 스펙트럼 있는 그런 형태에 가까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 요 그쵸. 옆에는 약간 시간을 진동은 길게 하긴 하지만 잡으면 잡을수록. 이때보다는 좀 덜 진동을 왔다 갔다는 좀 많이 하긴 하지만 요게 좀 더 위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원래 이상적인 원래 모양에 가까워지고. 음. 근데 음. 그게 파동이 없었을 때 R2에서는 실선으로 나오는데 복소평면에는 파동처럼 나오는 아,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델타 T라는 거는 얘가 지금 델타 T라는 게 1인 거고, 얘는 델타 T가 2인 거고, 얘가 델타 T가 5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기가 무한대로 가고 싶은데 이거를 다 못 보니까 이렇게 좁혀서 이거는 제일 좁았을 때 조금만 본 거고, 이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봤어요. 마지막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밑에 조금만 더 한번 읽으면서 또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자, 관찰한 구간 안에서 파동은 전혀 진동하지 않는다. 즉, GF의 값은 F는 0인 점에서만 존재한다. 아까 그 봤었던 스펙트럼 있잖아요. 요렇게 되는 그거. 그렇게가 돼야 되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파동 전체의 특징을 확실하게는 알지 못한다. 음, 이것이 불확정성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델타 T를 크게 잡을수록, 즉, 보다 오랜 시간 동안 파동을 관찰할수록 F는 0인 중심으로 키가 커지거나 처음 예상했던 형태에 가까워지는 듯하다. 이 키 높이는 주파수의 파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확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무한히 보고자 하면 이 높이도 무한대에 가까워질 거다. 그러니까 아까 0일 때가 델타 t가 된다 그랬으니까 델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보는 구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0일 때에 이렇게 튀어 오르는 그 높이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불확정성이 조금 적어진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 구간만 봤을 때는 못 보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불확정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근데 조금 더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이게 불확정성이 조금씩은 떨어지니까 0에서 F가 0인 지점에서만 이렇게 직선 형태로 있는 그 모양에 가까워진다. 1초만 관찰했을 때는 여기를 확신의 도가 이 그만큼만의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여기는 요만큼 확신하고 네. 여기는 이만큼 확신하고 점점 확신의 정도가 높아진다. 네, 좀 더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높아지면 확실히 높아지는 건가요? 그, 근데 아까 우리가 이상적인 형태가 F가 0일 때 스펙트럼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게 가기를 우리는 원하는 건데, 요런 형태로 가는 거를 이상적인 형태로 보는 건데, 우리가 주기가 무한히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게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나, 무한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델타 T를 늘려가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델타 T가 자꾸 자꾸 커지면
얘들이 지금 0 가까이는 곡선으로 보이지만 얘들이 직선이 될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에서 지금 요 주파수가 0인, 어, 주파수가 0인 파동이라고 말할 수 있나? 주파수가 0인 파동만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데, 실제 파동이 그런가라는 것을 관찰을 통해서 이거를 그러려면, 어, 이게 무한대 시간을 다 검토를 해봐야, 주파수가 0인, 영인 부분에만 존재하는 파동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근데 무한히 볼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상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래프이긴 하지만 무한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델타 T가 1일 때, 2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실험을 위해서 FT는 1이라는 가장 간단한 그 식을 네. 썼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으로 FT는 1이니까 그게 무한대로 가도 1인다는 거는 명확하지만 음, 예, 그거는 계산을 위해서 요 그래프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쉬운 식을 썼던 것뿐이고 실제는 뭐 우리가 보통 비주기 함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반복할지 안 반복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 특정한 구간에서만 관찰을 하는 건데 그 구간을 관찰하는 시간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확신의 정도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뒤에 그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랑 대비해서 또 네, 설명.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 정리인데, 이번엔 산의 폭을 주목해보자. 이 폭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T가 1일 때는 그래프를 보면 다른 두 그래프에 비해서 상당히 뚱뚱하다. 여기 폭이 조금 넓은데 점점 좁아지죠. 근데 이거는 보는 시간이 극히 짧았던 탓에 이 파동은 주파수가 0이다라고 잘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네, 델타 T를 2 혹은 5로 늘리면 산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동은 주파수가 0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델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델타 F는 작아지고 요 사이가 진짜 델타 F인 거예요. 그래서 델타 T가 작아질수록 요 폭이 이제 커진. 그래서 근데 델타 T하고 델타 F의 곱이 언제나 일정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시간밖에 파동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파동의 대략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뭐 이야기하고 넘어가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양자역학에서 그 하이젠베르크 맞나? 네, 그게 아마 뒷장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그 불확정성 원리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거기서는 위치인가? 위치하고 운동량을 이거를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가 운동량을 이걸 잘 모르게 되고 음, 위, 아, 운동량을 잘 알게 되면은 위치를 모르게 되고 해서 두 개를 음, 한꺼번에 이게 뭐 트레이드 오프 같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도 보면 처음에 똑같네요, 이거랑. 시간을 굉장히 짧게 관찰했다는 거는 시간은 좀 특정이 되잖아요. 음, 어떤 시간. 그걸 짧게 잡으면은 시간은 특정이 되는데 그때 주파수는 흐리멍텅한 거지. 음,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는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데 반면에 주파수를 확실하게 요게 이쪽에 더 알게 되면은 이제 시간대는 굉장히 좀 더 그 길게 되니까 시간이 좀 흐리멍텅해지는 면이 좀 있는 거. 좀 뭔가 좀 약간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거랑 이게 이 여기 이거랑 연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불확정성 원리하고 이 푸리에 급수에서 말하는 불확정성 원리를 같이 설명하는 게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마지막에 2.5에 한 걸음 더해도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음, 저는 토마스 모쌤이 얘기를 한 게 지금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 양자역학은 전혀 모르니까 아니, 그냥 아니. 말로 주어만 듣기는 많이 양자역학 들었는데 말고 지금 어. 요 그래프에 대한 해석. 이 그래프 네. 이 그래프에서 저는 생각하기를 요게 짧다는 거는 시간은 비교적 특정이 저 되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델타 t가 소라는 게 요게 이거는 특정이 되면은 이게 그 F가 약간 불특정되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T를 특정하면은 F가 좀 모호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F는 좀 약간 특정이 되잖아요. 좀 더 F가 특정이 되면 이제는 이 T가 좀 불특정이 되는 것 같고 이건 많이 관찰해야 돼요. 어떤 T가 하나의 딱 순간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 간에 서로 좀 약간 좀 서로 좀 하나를 알면은 하나를 모르게 되고 막 좀 그런 그, 그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근데 지금 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예. 이 그래프는 그 뭘 근거로 지금 그린 거죠, 우리가? 요거 요 아까 그래프는, GF 나온 거 있잖아요. 계산한 거. 잠깐만요. 어느 거 그린 요거. 거냐면은, 요거 그린 거예요. 요게 1일 때, 얘가 1일 때로. FT가 이럴 때, 네. FT가 이럴 때 풀이의 변환 공식을 공식에서 근데 FT, 요걸로 그린 거예요. 요걸로. 요 형태로. FT가 1이었을 때 이게 적분을 실제로 해가지고 얘가 됐잖아요. 여기에서 델타 T가 1일 때가 아까 처음 그래프고 요 델타 T가 2일 때가 두 번째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얘를 그린 거예요. 마지막 요거. 예, 예, 예. 대충 알 것 같은데 좀 정리하고 싶어서, 어, 그 풀이의 변환 공식은 저 제일 위에 있는 GF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네. 무한대까지 F 이건데 마이너스 I2 파이 FT dt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네. FT를 1이라고 가정을 해서 네. 그리고 요 풀이의 변환 공식을 어, 뭐, 실제로 적분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얘랑 얘랑 바뀐 거는 아까 실제로 그 델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t부터 2분의 델타 t까지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0인 거를 곱하면은 어차피 0이니까는 요 구간으로 한정이 되어진 거예요. ft라는 거를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1 해가지고 그러니까 GF를 마이너스 2분의 델타 t부터 2분의 델타 t까지만 적분. 늘 했어요. 풀이의 변환 공식을 마이너스 2분의 t부터 2분의 델타 t까지만 관찰해서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가요? 네. 네. 그랬는데 이 델타 t를 어, 더 많이 델타 t를 더 큰 수를 잡을수록 네. 우리가 생각했던 어, 그러한 그래프에 점점 더 가까워지더라. 네. 델타 t를 좁게 잡으면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그래프하고 전혀 다른 어, 그거를 잘 예상하지 못한 다른 그래프가 나오더라. 뭐 이런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이거 데스모스를 그려봤는데 그 데스모스를 그려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예. 근데 저는 그냥 사인 그 그래프로 그냥 그렸거든요. 아, 그걸로 그러셨어요? 근데 또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오고.
아, 요걸로 그리셨다는 거죠? 예, 예, 요거. 예, 예, 그걸로 해서 그냥. 아, 여기다가 델타. 아, 그렇게 그래도 똑같겠구나. 예. 음. 이제 어, 마지막 부분이 이제 2.5. 요게 이제 그 아까 그 하이젠베르크 얘기도 여기 잠깐, 그 아까 토마스 모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깊게는 아니지만은 간단하게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에는 현재까지 물리학의 온갖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본질적 의미를 띠는 것은 양자역학이라는 영역에서이다. 양자역학이란 원자나 전자 등의 초마이크로의 세계를 칭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놀랍게도 이번에 했던 불확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영역이다. 이 양자역학에 따르면 전자 등의 양자는 전자파라는 단어가 있듯이 실은 파동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까지 보아왔던 파동의 불확정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원자나 전자 등 초마이크로의 세계라 해도 세상의 온갖 것들은 무한하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파동의 불확정성이 허용되는 범위의 정확함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며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부분과 전체의 저자인 하이젠베르크가 정식화했다. 요 뒤에까지 한 번 더 읽고 다시 얘기 나눌게요. 음성의 파동을 보고 싶어서 시작했던 프리에의 모험. 어떠한 복잡한 파동이라도 반복되기만 한다면 단순한 파동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프리의 급수를 시작으로 우리는 차례차례 새로운 문을 열고 많은 열쇠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떤 파동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식의 도전에 손에 넣은 것이 이 프리의 변환의 시기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볼 수 없었던 것과 만났다. 우리가 인간인 한 무한의 시간 동안 파동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다. 즉, 그 파동의 특징을 100%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아무리 수식이라 해도 인간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우쳤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식의 세계라고 여기고 있던 내게는 커다란 놀라움이었다. 이렇게 일단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요 부분, 요 앞장이랑 여기 마지막 부분에 대한 거 이야기 나누실 거 있을까요? 어,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게 불확정성이라는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기가 딱 있을 거라고 딱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되게 이상적인 거잖아요. 이게 주기라고 생각했지만은 더 많이 봤을 땐 이게 주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주기라는 것 자체를 무한대로 보냈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게 좀 신기했었고. 음, 그러게요. 네. 이거 그렇게, 하려고 앞에서 그 주기 있는 걸 했구나. 여기 주기 있는 비주기는, 거에서 그러니까 주기가 없는 걸. 비주기는 주기가 무한대인 음. 파동이 비주기 파동이다. 그러니까 주기가 무한대인 것이 비주기다. 예, 그렇게 이 하는 거죠. 정의도 좀 예, 그렇게 출발하는 것 신선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신선하기도 하고, 와, 마음대로 생각했구나. 근데 they got lucky, 막 이런. 음. 네, 대단한 것 이게 같아요. 마음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수식으로 또 다 그러니까 그죠? 정할 네, 정도로 그게 너무, 생각만 하고 나타날 수 수식이 안 나올 있으니까. 수도 있는데 그렇죠. 수식으로도 그렇게 예. 됐다라는 것 자체가 좀 신기했고. 네, 그리고 그 CN이 연소 함수가 된다는 게 되게,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까 저도 조금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왜 음. 그렇게 됐지? AO, AOTOGF. 응? AT? 뭐죠? 그러니까 하나는 진폭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는 이제 그 특정한 값으로 그 함수 값으로 표현할 수 없고 면적으로만 표현할 수 거기는 저도 있는 잘 모르겠어요. 부분이 요 있었던 것 부분 같아요. 얘기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실 그 앞에 그림이 그 델타 F가 줄어드는 모양이 나오는 게 있긴 있었거든요. 요 부분은 저도 알 것 같지 모르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예, 네, 그렇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것은 이상입니다. 네, 잘 수고하셨습니다. 봤습니다.